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50대 중반이잖아요. 제 나이 때 이렇게 모임을 나가보면 돌싱 이게 꽤 많아요. 한 3분의 1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느 모임이나 나가든. 그런데 나머지 3분의 2분은 행복하게 사느냐? 아닙니다. 얘기를 들어보면 그분들의 속사정도 이렇게 만만치가 않아요. 오늘은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리나님을 모시고요. 우리가 살면서 생길 수 있는 다양한 것들, 이혼과 관련해서 정보를 이제 공유하러 나오셨는데요. 박리나 변호사님입니다. 인사 부탁드릴게요. 예, 안녕하세요. 이혼 전문 변호사 박리나 변호사이고요. 네. 지금 법률사무소 승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네. 우리 주변에 일어날 수 있는 또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고민이 있다고 하시면 오늘 영상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지금 제가 하는 직업이 어떻게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어요. 막 딱 정해놓은 거 아니었거든요. 대학교 졸업하고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길로 이렇게 왔는데 우리 변호사님 어떻게 이렇게 변호사의 길을 가게 됐어요? 저도 사실 뭐 제 적성과 이런 것은 잘 모르고 살았어요. 그냥 뭐 독서 좋아하고 네. 다른 사람들 앞에서 너는 말을 잘하는구나 뭐 이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네. 제 부모님이 그래도 기대는 하셨지만 제가 뭘 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히 정하지는 못하고 있었는데 대학을 이제 법대로 진학을 하게 되면서 네. 주위에서 이제 법대를 갔으니까 네. 법조인의 길이 있다라고 해서 그러면 내가 말도 잘하고 네. 좀 글도 잘 쓸 것 같아서 변호사의 길을 택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군요. 이 변호사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예, 저는 2013년도에 2013년? 네. 그때 자격을 취득해서 지금 현재 변호사로 일을 한 지는 한 9년 차 정도 9년 차. 되었습니다. 예. 어때요? 예. 일을 하면서 뭐 예. 이렇게 보람을 느끼는 적이 있나요? 그렇죠. 뭐 처음에는 사실 일도 잘 몰라가지고 변호사를 땄지만 네. 좀 허둥지둥하면서 의뢰인을 위하고 이제 이겨주고 싶은 마음만 가득한 상태로 네. 참 열심히만 했었는데요. 네. 이제는 좀 이제 경력도 생기고 노하우도 생겨서 네. 의뢰인들의 뭐 돈을 찾아주거나 아니면 승소하는- 승소를 하거나 예, 그리고 또 양육권을 획득하거나 뭐 이렇게 위자료를 받거나 하면 굉장한 보람을 느끼고 네. 또 의뢰인께서 또 이게 이혼 소송만으로 끝이 아니라 이혼 소송이 끝나고 나면 또 굉장히 또 자유를 느끼시니까 그런 점이 고맙다. 굉장히 이렇게 하시면 참 보람을 느낍니다. 그래요. 그래도 예. 다행이네요. 어쩌다가 변호사 길로 들어섰는데 이 변호사는 직업이 또 예. 지금 보람을 많이 느끼시는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얘기를 나눠봤는데. 예. 네. 그럼 이제부터 좀 예민한 주제라 이걸 좀 드러놓고 얘기하기가 굉장히 저도 조심스러운데 예. 이미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냥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좀 편하게 여쭤볼게요. 예. 우리가 이제 이혼을 할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하죠. 이게 당사자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 자녀 문제도 있고 굉장히 그렇죠. 또 양가 집안 문제도 있고 예. 참고 사시는 분도 굉장히 많아요. 저희 부모님 세대들은 거의 참고 살았어요. 많이 참고 사셨죠. 네. 예. 근데 요즘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이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라고 하는데 요즘은 칼로 그 리를 뺀 무베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이 변호사님이 보시기에 그래도 그냥 웬만하면 살아라 이렇게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지만 예. 이런 부류의 사람은 그냥 이혼해라 라고 해야 할 그런 상대 대상이 예. 있을까요? 어떤 부류죠? 제가 뭐 많은 이혼 사건을 접하지만 네. 그래도 한 2가지 정도의 네. 배우자의 경우에는 제가 이혼하시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고 조금 잘라서 말씀드린 경우가 네. 있어요. 이제 네. 먼저 첫 번째는 이제 폭행하는 배우자입니다. 폭행. 네. 예, 정말 예전에는 저 어머님들이 맞으면서도 참고 사셨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예, 자녀들 때문에 참고 뭐 남편이 또 제정신 들어오면 또 잘해주고 하니까. 또 예전에는 부모님들이 예. 경제력이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또 참고 살았던 것도 있는 것 맞습니다. 같아요. 또 예전에는 사회적 분위기가 이혼을 하면 남자 잘못이 아니라 무조건 여자를 이상한 것 맞아요. 같잖아요. 예. 그래서 참 힘들었죠. 저희 부모님 세대만 해도. 맞아요. 네. 그래가지고 맨날 맞으면서도 이혼을 못 하시고 이러셨는데 네. 요즘에는 정말 이혼을 정말 결심을 제가 시키기도 하고 네. 결심하고 오시기도 하고 그런데도 요즘에 누가 맞고 살아 이렇게 하시지만 아직도 맞고 사시는 분이 많으시다는 맞아요. 겁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아직도 이혼 사유 1순위가 폭행이라고 생각될 정도로 예, 폭행이 이혼이 많고 그러니까 폭행하는 사람은 용서하지 말고 그냥 이혼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예, 보시기에.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요? 예,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건 이제 저도 그건 100% 공감해요. 예. 자, 또 한 가지가 또 있나요? 어떤 예, 얘기죠? 두 번째는요, 참 드라마도 많이 나고 네. 참 많이 아시는 건데 참 바람피는 배우자. 바람피는 배우자. 예, 근데 바람피는 것도 참
뭐랄까요, 습관이라고 저는 좀 말씀을 그래요? 드리거든요. 바람 피는 습관이 있으신 배우자들은 한 번으로 안 끝나요? 예, 바람 피고 또 용서받고 다시 또 잘 지내는 것 같다가 그래요? 어느 순간에 보면 또 뒤통수를 맞고 예, 또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참 습관처럼 고치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참 바람이라는 게 배우자에 대해서 심리적인 살인이라고 그렇죠. 할 정도로 이렇게 신뢰를 위반하는 행위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이 아니라 이게 네. 보통 한 번 폈다고 이혼하러 오시진 않으세요, 요즘 또. 그래요. 예, 한 번은 처음에 용서를 해줍니다. 근데 두세 번 이렇게 반복되면 아, 그냥 이혼하시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당사자는 이걸 잘 결정 못 하거든요. 예. 근데 그냥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예, 폭행하는 사람, 바람 피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혼하는 게 낫다.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 말은 또 다른 전문가들도 비슷하게 말씀을 이제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 이제 요즘 이혼이 많은데 남자 또 여자 이혼하는 첫 번째 이유가 좀 많이 다를 것 같은데 예. 그 남자들이 이혼을 이제 할까 말까 하다가 이혼을 하자 이렇게 결심을 하는 이제 진짜 이유 뭐 보통 예. 이렇게 상담해 보면 어떤 게 많으세요? 요즘은 남자가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로 성격 차이도 참 많습니다. 그래요? 예, 예전에는 뭐 성격 차이가 뭐 특별히 남자들이 이혼을 결심하는 이혼 사유가 되나라고 네. 했는데 요즘은 맞벌이가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맞벌이가 많고 여자도 돈을 버시고 남편분도 돈을 버시고 하다 보니까 뭐 서로 성격에 있어서 서로 이제 안 참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사실 연애하거나 서로 사랑이 있을 때는 서로 배려하고 성격 차이도 별로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서로 사회생활에서 너무 힘드니까 네. 예, 이제 성격 차이가 결혼 생활에서 더욱 도드라져 보이고 그렇군요. 아, 도저히 이 여자하고 못 살겠다 하고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성격 차이가 가장 큰가요? 그러면? 성격 차이도 크고요. 네. 이제 세 가지가 있는데 예. 두 번째는 아무래도 또 배우자 외도죠. 네. 뭐 당연히. 네. 예. 그래서 사실 예전에는 여자분들이 참 네. 남편이 바람 폈다라고 해서 이혼을 결심하고 많이 하셨는데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특히 아내분이 바람 피시면 네. 용서를 하고 다시 받아들이시기보다는 이혼을 결심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오히려 더 남자들이 거기에 관대하지 않나요? 예, 관대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이 여자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 한 번만 바람 펴도 그냥 이혼을 결심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네. 예. 또 하나는요? 예,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좀 뭐랄까요, 부부 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부부 생활은 약간 성생활. 네, 성생활. 예, 네. 성생활이 원만하지 않은 경우에 예, 좀 남편분들은 이혼을 결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요즘 보면 남자도 그렇고 여자도 그렇고 다 사회생활을 하잖아요. 예. 또 예전도 물론 힘들었지만 요즘에는 육체도 힘들지만 정신적으로 많이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남자도 회사 갔다 오면 힘들고 요즘 여성들도 다 맞벌이하니까 회사 너무 갔다 오면 힘들죠. 힘들고 예. 또 육아도 해야 되고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신적으로 그러니까 육체로 많이 지치고 정신을 지키다 보니 집에 와서 뭔가 작은 이슈에도 예. 서로 이렇게 맞습니다. 싸우고 다툼이 생기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참 이게 좀 여유가 있으면 삶이 여유가 있으면 이런 것도 좀 덜 할 텐데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 예, 서로한테 이렇게 좀 상처를 주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결심하는 게 성격 차이, 배우자 외도, 부부 생활인데 여자는 좀 다른가요? 좀 비슷한가요? 여자는 좀 약간 달라요. 달라요? 예, 같은 점도 있는데요. 같은 점은 방금 말씀드린 배우자 외도. 배우자 외도. 예, 이거는 이 문제의 경우에는 남자분이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습관적으로 약간 외도를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혼을 결심하는 경우가 있고요. 근데 여자는 그래도 한 번 정도는 봐준다는 거죠? 예, 여자분들의 경우는 한 번은 봐주시더라고요. 그러시구나. 예전 어른들께서 말씀하신 게 있어서 남자들이 뭐 이러니 용서해야지 이렇게 하시니까 네. 그렇고 네. 두 번째 문제는 참 돈 문제. 돈 이건 문제로 뭐죠? 돈 문제로 여자분들은 좀 이혼을 많이 결심하시는데요. 네. 요즘에 맞벌이가 많아졌다고는 해도 남자분들이 여자분들보다 벌이가 큰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러면 사실 여자분들이 벌어오는 금액은 소액이고 남자분들이 이제 많이 벌어오는 경우에 이제 생활비, 자녀분들 양육이라든지 가게를 운영해야 되는 이런 일정 금액을 타 쓰게 되는데요. 그 금액을 남편분께서 굉장히 쪼잔하게 쪼잔하게 주신다거나 거의 안 주신다거나 아니면 뭐 개인적으로 모르는 빚을 만든다거나 그러면 이제 아내분들 입장에서는 내 경제력만으로는 꾸려가기 힘든데 남편분이 도와주지도 않으니까 우리 가정에는 희망이 없다. 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끝을 결심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걸 이제 일종의 뭐 경제 폭력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남자분들은 이제 성격 차이, 배우자 외도, 이제 부부 생활에 불만족인데 여자분들은 크게 이제 배우자 외도 당연하죠. 그다음에 돈 문제.
이제 이 돈은 참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목적이 어찌 보면 돈 벌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 힘들게 되면 이게 이혼 사유까지 되는군요. 예. 알겠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보면 결혼도 많이 안 하지만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는데 결혼하고 신혼 초에 이혼하는 부부들도 굉장히 많다고 해요. 예, 요즘에는 신혼에서 네. 그냥 빨리 정리하시는 그래요. 결단이 빠르네요. 예, 결단을 빨리 하고 이제 새 삶을 살아가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 결혼 초기부터 살아보지도 않게 이혼을 결심하게 될까요, 이분들은? 그러게 요즘에 좀 많이 경제가 팍팍해지다 보니까 네. 일단은 신혼에서 뭐 결혼하기까지 네. 경제적인 문제로 서로 불거진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집을 마련한다든지 또 혼수를 준비하다든지 할 때부터 뭐 집 명의는 누구 명의로 할 거냐 아니면 네. 전세금을 반반을 할 거냐 그런 것도 반반을 하는데 누구 명의로 할 다 거냐 돈 문제네, 이것도. 예, 좀 그런 것부터 해서 또 예단이 있지 않습니까? 예단, 네. 예, 얼마를 주고 얼마를 받는 것부터 이제 서로 이미 감정이 좀 상한 상태에서 결혼식까지 올렸는데 그런 부분이 계속 해소가 되지 않고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리고 뭐 과거부터 있었지만 신혼 초에 이제 성격을 맞추지 못해서 서로 네, 좀 잘 성격. 다듬어 갔어야 되는데 네. 맞추지 못한 경우. 그리고 요즘에는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요즘에는 특히 부모님들 뭐 저희 세대도 그렇지만요. 네. 자녀를 많이 낳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굉장히 귀한 겁니다. 내 딸이 너무 귀하고 내 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두 분 사이의 문제라기보다는 네. 이 부모님들이 서로 개입해서 부모님들 사이에도 그래요? 예, 사이가 안 좋아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과 아내 사이 또는 시부모님과 아내 사이 또 장인 장모님과 사위 사이의 관계가 안 좋아지면 이제 서로 중재를 하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우리 엄마 편, 우리 아빠 편 이렇게 되다 보니까 예, 그렇게 되니까 이제 딱 3대3으로 예, 딱 갈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요. 그러니까 당사자들이 더 쉽게 결정을 이제 하는 것 그렇죠. 같아요. 예전에 제가 그 뉴스에 나온 걸 봤는데 예, 거기 재밌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연인들이 사귀다가 헤어졌어요. 네. 헤어졌는데 그래서 이제 남자가 야, 너 예전에 내가 선물해 준 거 갖고 와. 뭐 여자 쪽에서는 또 내가 그 전에 선물해 준 거 그거 우리 헤어진 거 갖고 와. 이러면서 헤어질 때 줬던 선물들을 다시 받고 헤어지는데 그러면 이제 이렇게 부부잖아요. 법적인 부부인데 막 결혼하고 나서 뭐 몇 개월 뒤에 헤어지게 되면 뭐 혼수, 예단, 또 뭐 집 명의 이런 것들은 또 이렇게 헤어지는 과정에서 이것도 정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런 것들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죠. 뭐 사실 큰 뭐 목돈이 들어간 집 명의 같은 경우는 집 명의를 가지고 왔던 사람이 가지고 가는 경우가 있지만 혼수 같은 경우는 사실 사자마자 중고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중고가 되기 때문에 헤어지면 이제 기분 나쁘니까 혼수 네가 다 가져가라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가지고 온 입장에서도 그 다시 가져가고 싶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사실 중고 가액으로 정산을 해서 어느 정도 반반 손해를 부담하고 이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참. 그러니까 우리가 이 결혼을 참 신중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서로 간에 너무 큰 상처잖아요. 양가 집안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렇게 결혼해서 그나마 이제 신혼 초에 또 헤어지는 건 다행이라고 보는데 이제 애가 생겼어요. 애가 생기면 이건 정말 힘든 문제잖아요. 당사자들이야 그렇지만 이 애는 결국 피해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 아이는 피해자가 그렇죠.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혼을 고민할 때 아이가 있을 때 어떤 것들을 우리가 고민하고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당사자들은? 사실 두 분이서 이혼을 하지만 두 분이서 정말 생각을 해야 될 게 이 아이는 아무 죄가 없다는 겁니다. 그쵸, 네. 그래서 아이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부모의 이혼이 괜찮은가도 부모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네. 그래서 만약 제가 뭐 종류로 나누자면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 부부간에 이제 서로 매일 폭행하고 치고받고 싸우고 서로 막 욕하고 이런 것을 내가 맨날 지켜봐야 되는 경우. 예, 그러면 그 애도 막 부모님이 싸우는 거 무서워서 숨고 이렇게 그런 아이는 그게 트라우마가 돼서 그렇죠. 자라면서 그게 성격 장애로 나타나는 경우가 정말 많대요. 맞습니다. 정말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험한 말도 하지 말고 맞습니다. 싸우는 건 당연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런 경우에는 아이를 위해서 그냥 이혼하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나도 정말 이혼을 하고 싶지만 나는 아이를 위해서 100% 희생할 수 있다 라고 결심을 하신 분들이 간혹 뭐 남편분이나 아내분 중에 있어요. 그래요? 네, 남편이나 아내는 정말 싫지만 정말 나는 100% 나 자신을 희생해서 싫지만 자녀를 위해서 상대방한테 맞춰서 연기를 할 수 있다.
연기. 예, 이렇게 완벽한 가정인 것처럼 연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혼을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애들 클 때까지만 예, 그렇습니다. 참고 살자. 맞습니다. 네. 그래서 자녀분들이 딱 성년이 되고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아우 그동안 참았어야 하면서 이혼하러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렇군요. 정말 대단하신 분들이죠. 세 번째 경우는 요즘에 자녀가 있다고 해도 내 인생이 중요하잖아요. 내 인생도 지금 앞길이 정말 창창한데 그렇죠. 예, 자녀가 상처받을 것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내가 지금 배우자랑 있는 게 너무나 큰 고통이고 막 정신병이 걸릴 것 같고 지옥 같다. 이런 경우에는 자녀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이혼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한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